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면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이게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 우선은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비교도 여러분들 이거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에 대한 생각을 비교가 알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라고 제가 시작하는 글을 쓴 게 하나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교도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어떤 비교가 안 좋다? 그쵸, 지나친 비교. 그럼 여러분들 이 지나치다의 그 선이 어딘지, 그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선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 여기까지.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그치, 있죠? 그런데 그 선을 항상 우리가 넘나요? 안 넘나요? 넘어요. 왜요? 우리가 스탑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만하자라고 내 자신한테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첫 번째 꼬리를 비교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고 계속 나 자신한테 상처를 줘도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 무의식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옛날 진짜로 계속 원시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생존, 이게 방어 기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룹 지어서 살 때, 얘는 그 옛날 원시시대지요, 그래도요. 그때 어떻게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이웃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놓기도 하고, 없으면 나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비교가 없으면 이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은 비교도 우리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비교하지요? 맞아요.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원시시대나 옛날 시대에는 어때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별로 없었지요. 내 부족, 진짜 넓게는 내 부족이고 가깝게는 내 주변의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비교한다고 해도 비교거리가 많았다 적었다 별로 없었지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다가 그런 시대에 내는 세팅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한시도 비교하지 않는 시간을 갖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요즘에는 특히 더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면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왜? 항상 끼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사실 중심 잡기 어려워요.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교는 지금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뭐 진짜 2등하고 1, 2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서로 동기부여 되면서 어쨌든 저쪽 친구를 보고 조금 더 해야지 하면서 내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너무 지나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떡해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의, 내 자신의 자존감, 내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빼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상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쫓아갈 수 없는 거에 대한 상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한 초라함, 내 자존감의 상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전한 비교는 좋아요. 건전한 내 친구가 좋은 집을 사서 갔어? 나도 가. 근데 이거 나도 가는 거는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친구가 59평으로 갔다고 해서 내가 59평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내 친구가 59평으로 가서 내가 못 간 거에 대한 비교는 나를 갉아먹어요. 하지만 내 친구가 59평으로 새 집으로 갔어. 그래, 내가 지금 24평에 살아. 그럼 나도 조금 더 모아서 30 몇 평으로 가야지. 이거는 자기 발전에도 좋아요. 어? 다음, 자기의 환경과 여건,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는 거. 어? 그냥 여러 가지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교하는 거. 그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음?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SNS를 빼놓고 비교를 얘기할 수 없지요. 특히, 진짜 블로그나 카톡 프로필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어떡해요? 어떤 친구는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올리고, 어떤 친구는 맛있는 비싼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찍은 사진 올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저는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제가 제 카톡에 여행한 사진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것도 해외에서 여행한 사진. 그런데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마냥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저한테도 해외여행 가는 게 하나의 숨구멍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 사는데 돈을 안 써요. 왜요? 사고 싶지요. 저도 사고 싶고 좋은 거 드리고 싶고 한데 거기에 돈을 쓰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내 숨구멍 해외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저는 다른 데 돈 쓰는 먹는 거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뭐 밖에서 사 먹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거의 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식재료 사는 거 외에는 거의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요, 꼭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저는 그러고 나서 어찌 보면 조금 진짜로 머리를 식히려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감정을 조금 바꾸려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경험이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갔다 와서 올려요.
풍경 좋은 사진들은 올려요. 그러면 제 주변에서 좋겠다라고요. 매일, 자주 해외여행 나가서 좋고, 그 정도 경제력이 있어서 좋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거기다가, 내가 돈이 없다. 아니면은, 뭐, 모든 걸 아끼고 가는 거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단 하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해요. 남, 내 속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제가 몇 번 제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노후 대책을 해놓은 게 그렇게 없어요. 어? 노후 대책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이 미래가 제가, 어, 노후 대책을 안 하는, 안 하는 건 아니,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진짜로 내가 뭐 60대까지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고, 진짜 내년에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래를 위해서 내 뭔가를 아껴두는 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험을 들을 여력도 많지 않아서 보험을 들은 것도 많지 않고 보험 많이 안 들, 왜 돈이 별로 없었습니까? 저 안보험 하나 있는 것 같아. 하나 하고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또 애기 아빠가 들어준 거 한 2, 3만 원짜리 안보험하고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뭐 실비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보험료로 나갈 것도 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요, 우선은. 돈을 벌어서, 뭐, 빚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하고, 그 돈 1년 거 모아가지고 여행 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저보다 정말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수 제 주변에 정말 많이 깔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들 뭐 자동차 좋은 거 굴리고 다니시고 밖에 나가서 뭐 잘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다 쓰시고 그러세요. 그러시는데도 항상 저를 보면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도 저한테 좋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저분들이 진짜로 자기의 목표, 가치관이 있다면 굳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그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분들이 안 했을 뿐인데, 정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도, 단지 여행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속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사는 방식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드니까 계속 하겠지요. 또 그분들이, 부럽지도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제 삶에 제 경제력에 맞게, 제 환경에 맞게 그냥 제 삶을 살고 있다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이나 다른 사람들께 부럽지 않은 이유가,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호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올렸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고충과 걱정과 근심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우선은 들고, 거기에 올린 사진들은 그분들 삶에서 단 몇 프로 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일상들의, 아니, 그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대에 찍은 사진을 그냥 저처럼 올렸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SNS, 뭐 블로그나 프로필을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근에 정말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제 뭐지요? 카톡. 카톡도 저는 그래요. 눈으로 보면 비교하게 돼. 좋았네. 이렇게 비교하고 얘기하게 돼. 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톡에 또 새로운 전화를 해도 카톡으로는 못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랑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카톡도 다 지워버려서 삭제를 다 해버리고, 그래서 제 카톡에는 많지 않아요. 사람 인원수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도 내 안에 그 비교도 본능이거든요. 그게 있는 이상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눈에서, 내 귀에서 안 보게 멀리 조금 내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다, 아니면 대상이 있다, 아니면 곳이 있다 하면은 그쪽을 안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속이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모닝차를 끌고 다녀요. 한 2014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11년째거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차예요. 저희 집에 이제 차가 두 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차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닝차 애기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차를 그런, 저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를 안 한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아는 언니의 차를 탔는데 그 언니가 이제는 차를 작년에 새로 뽑았더라고요. 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형차 정도 됐는데 한 3천 정도 주고 뽑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제 차만 몰고 다녔을 때는 차가 다 그냥 운전해서 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탄 적이 없으니까. 내 차만 탔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차가 그냥 일반 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를 그 차를 타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차를 안 태워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지금 이 나이 대로 저거 하나 못 가진 거에 대한 신경질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 후에 또 이제는 같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의 차를 타게 됐어요. 이게 연달아서요. 근데 그 선생님 차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차들이 안에 시트도 좋고 아니면 안에 승차감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차 두 대를 새로운 차를 타고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밉고요. 남편만 사고를 안 쳤으면 샀을 텐데, 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제가 못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정도까지는, 좀 많이 속상했어요. 애기 아빠도 밉고. 근데 다시 이제 어쨌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안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 진짜 이거예요. 제가 30대 때 정말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회사 나와서 그때는 정말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보고 나면 짜증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쨌든 내가 다닌 직장에 그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같이 다녔을 때 만났던 동료들도 그렇고 뭐안 만났고 친구들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이게요 진짜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눈으로 안 보니까 내 삶이 그렇게 힘듦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더 내 삶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삶,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 삶에 집중하고 나한테 집중하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지금도 아주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쁜 것이 꼭 나한테 다 나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전한 비교는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장 좋은 건 지금 정도 나이를 들어보니까 저 때는요, 내 과거하고 비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과거보다 어떤 건 좋아지고 어떤 건 나빠졌는지, 그런 것들 비교하는 것도 지금 이 나이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중년이잖아요. 5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아, 지금은 저는 이제 돈 같은 것보다, 아, 진짜 지금은 저 자신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때 되면은 갱년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저는 갱년기 같은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제가 조금 활발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정도 나이 들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재미난 것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건강도 여기저기 쓰시는 데도 많고 가장 힘든 건 감정이 옛날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감정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서 그쪽에 관해서는 저도 노력은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보니 뭐 돈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비교보다는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속상한 거, 어? 뭐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너무 부러운 게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잠도 내가 잘 잔다고 원하면은 금방 잘 수 있는 거. 먹는데도 다 뭘 먹어도 다 소화가 잘 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게 부럽지요. 지금은 옛날에 저도 그랬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옛날에 옛날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비교를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내가 비교할 거는 비교하고 아닌 거, 내 삶에서 내 삶하고 너무 다를 때에는 여러분들 쿨하게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내 삶에 맞게 항상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삶에 맞게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거 그게 가장 최상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과 저를.